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첫 번째 기회에 진실을 놓쳤다면 어떨까요?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. 자, 오늘 바로 그 두 번째 기회, 제조사의 흥미로운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그는 무고했다. 첫 조사는 실패했다. 이 짧은 문장 정말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?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잖아요. 시스템이 한번 실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. 바로 이런 비극 때문에 우리가 제조사에 대해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 질문이죠. 한번 놓쳐버린 진실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, 그게 바로 제조사입니다. 자, 이 개념을 실제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혹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단 한 번의 잘못된 조사, 그리고 강압에 의한 그 허위 자백, 이게 한 청년의 1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그냥 앗아갔습니다. 이 잃어버린 10년의 진실은요, 오직 재조사를 통해서만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었죠. 이게 바로 재조사가 가진 무게입니다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재조사라는 게 그냥 실수했네? 다시 해보자? 이런 단순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 자동차도 정기검사 받잖아요. 그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재조사는 우리 시스템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정교하고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진화한 거죠.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모든 제조사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.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. 하나는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고요. 다른 하나는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. 왼쪽에 있는 오류 시정형은요, 방금 말씀드린 약촌오거리 사건처럼 이미 벌어진 잘못을 바로 잡는 약간 반응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. 반면에 오른쪽 유지관리형은 좀 다릅니다. 예를 들어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 신원조회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막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인 거죠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재조사라는 게 단지 법정이나 경찰서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정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재조사는요,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억울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죠.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극이 또 반복되는 걸 막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재조사라는 건 건강한 사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일종의 면역 체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좋아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첫 번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. 재조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과학적인 방법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성공적인 재조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, 그건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. 이름하여 확증 편향. 이게 뭐냐면요. 한번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이에요. 그래서 현대의 재조사 기법은 사실상 이 함정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 경합가설 분석, 줄여서 ACH 기법입니다. 원래는 CIA 같은 정보기관에서 분석가들이 터널 비전,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개발한 거예요. 자,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? 1단계, 가능한 모든 가설을 쫙 펼쳐놓습니다. 2단계, 각각의 증거가 어떤 가설이랑은 맞고 어떤 가설이랑은 틀리는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, 여기서 집중하셔야 해요. 증거가 제일 많은 가설을 찾는 게 아니에요. 반대로 모순되는 증거가 가장 적은 가설을 남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. 정말 똑똑하죠? 이 표를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 증거 3을 볼까요? 이건 가설 A와는 맞지 않지만 가설 B와 C와는 딱 들어맞네요. 이런 식으로 모든 증거와 가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내 머릿속의 선입견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말하는 실체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. 물론이죠. 이런 과학적인 방법론에다가 기술의 발전까지 더해지면서
제조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90년대 초기 DNA 분석에서 2000년대에는 아주 작은 흔적도 증폭시키는 PCR 기술을 거쳐서 이제는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로 수십 년 묵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시대가 된 거죠. 와, 과거에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이 이제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. 과학계가 스스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, 바로 황우석 교수 사건이죠. 당시 조사위원회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건가? 이걸 검증하려고 DNA 지문 분석을 사용했어요. 그리고 결국 줄기세포의 DNA랑 환자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물증을 찾아낸 거죠. 자, 지금까지 제조사의 정의부터 방법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.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보면 제조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집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조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 시스템이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고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건강함의 증명인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과연 과거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시스템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? 아니면 그저 눈이 먼 걸까요?